네, 안녕하세요. 생산성 체크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저는 오늘 생산성 체크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상인. 네, 저는 패스트5의 정희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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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오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셔서 저희가 아직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고 하는 점 양해를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소개부터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그 생산성 체크인이라는 거를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서울 체크인 방송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효리의 일상이 궁금한 사람들 모여라, 약간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출근이냐 재택이냐 이런 업무 방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방식 논의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결과 업무 생산성이다라는 좀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한번 다뤄보자라는 주제로 생산성 체크인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그 주제로 오늘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상희님이 우선 오프닝과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임세롬 솔루션 컨설턴트 분께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지 좀 기업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희님께서 네이버에서는 210여 개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저희가 그 서울 체크인을 보는 것처럼 이런 컨셉으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생산성인 만큼 우리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더 챙겨볼 수 있을지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 평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궁금한 점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Q&A를 드릴 텐데요. 답변은 채팅으로도 나가지만 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질문들은 저희가 실시간 Q&A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EDM이나 이제 사전에 소개 드렸지만 경품 추첨을 해서 10분께 저희가 실시간으로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는 순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지금 패스트 파이브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 기업명이자 브랜드명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국내 1위 공유 필수 브랜드 패스트5에서 IT 컨설팅 그리고 전문 서비스 제공 브랜드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파이브 파이브 클라우드. 클라우드이고요. 네. 파이브 클라우드는 국내 1위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프리미엄 파트너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같이 공동으로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네,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 클라우드 솔루션 컨설턴트 임세롬님의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로 생산성을 높인 고객 사례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산성 체크인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로 생산성을 높인 고객 사례 세션을 맡게 된 파이브 클라우드 팀의 솔루션 컨설턴트 임세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직접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신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생산성 팀에서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에 앞서서 이제 상희님, 희주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참석자분들은 발표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이나 실시간으로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로 생산성을 높인 고객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는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두 기업인 GS 벤처스와 넥스텐드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소개에 앞서서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가 어떤 상품인지 또 어떤 상품이길래 이 두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앞서서 상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웍스는 네이버가 만든 업무용 협업 도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직접 사용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직접 만들고 직접 사용까지 하시는지 다음 장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워크플레이스는 네이버에서 만든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어서 자세한 기능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웍스 상품입니다. 네이버 웍스는 업무용 채팅이 가능한 메시지 기능, 또 업무에 빠질 수 없는 메일 기능, 그리고 일정 관리에 탁월한 캘린더 기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공유 파일들을 이제 웹상으로 공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드라이브 기능까지 모두 포함된 업무용 협업 도구입니다. 이 기능들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네이버 웍스를 도입해야 할까요? 네이버 웍스를 도입하면 좋아지는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신저 기반의 툴이다 보니까 동료분들과의 소통을 이제 개인용 메신저가 아니라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모바일에서도 지원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 기반의 친근한 UI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입 첫날에도 누구나 쉽게 제품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의 상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플랜에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도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랜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워크플레이스 제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웨어 제품이고요. 전자결제나 근태관리, 구성원 관리 등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화면에 쭉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씩 말씀드리면 이제 구성원, 결제, 게시판, 근태, 비용 회계 등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급여나 서약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출 영업 등은 특화 기능으로서 기본 워크플레이스 제품에 추가로 특화 제품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크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우리 회사에 맞는 운영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맞춤형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특성에 맞게 로고나 컬러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또 사내 규정에 맞게 근무 방식을 설정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주 활용하는 문서를 직접 구성하는 등의 서식 관리 등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편리한 모바일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또 PC와 동일한 UI를 가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부재 신청이나 경비 정산 이런 기능들을 어디에서나 올리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재택근무나 출장 중에도 모두 제약 없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사의 보안 기술력을 통한 안정성인데요. 워크플레이스의 데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보관되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이 제품을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보안 관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접속한 로그를 파악하거나 접속 IP를 제한해서 외부 침해에 대한 보안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도입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니즈를 위해서 네이버 웍스 그리고 워크플레이스를 결합한 스마트 워크 상품이 있습니다. 결합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기능을 작동하고요. 또 연동이 서로 되기 때문에 협업뿐만 아니라 결제, 근태에 대한 모든 니즈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워크 이름만 들어도 업무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네이버 상품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도입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GS 벤처스의 신규 설립 벤처 캐피탈의 팀 꾸리기 세션입니다. 네, 우선 GS 벤처스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GS를 지주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고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설립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내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GS 벤처스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워크플레이스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 벤처스에서 도입한 상품은 네이버 워크플레이스 베이직 상품과 HR 특화 상품을 함께 도입하셨는데요. 도입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도입을 고려하셨는지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벤처스의 도입 배경은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서 인사 관리 그리고 회계까지 모두 가능한 올인원 시스템이 필요하셨고요. 그리고 별도의 어려움이 없이 세팅부터 도입까지 바로 가능한 상품, 또 그리고 쉽게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신뢰감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브 클라우드 팀에서는 GS 벤처스 같은 경우는 초기 팀을 세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사 기능까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요. 또 거기에 맞는 워크플레이스와 HR 상품을 함께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용이 되실 수 있도록 우선 체험판 기간 동안 제품 세팅하는 과정을 많이 도와드렸고 이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리면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렸습니다. 네, GS 벤처스에서는 그렇게 도입하게 된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게 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두 사용하고 싶은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결제, 회계 등의 기능을 모두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또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워크플레이스로 결정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안정성과 신뢰감이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I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프라와 또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믿을 수 있다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고요. 또 세 번째로 저희 파트너사인 파이브 클라우드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과정 속에서 파이브 클라우드가 가진 기술력을 통해 이제 상세한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서 서비스에 대한 강한 만족도를 느끼셨고 또 이 사안들이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GS 벤처스에서는 제품을 도입하시고 나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되게 좋은 기능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는 법인카드 연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내역을 좀 불러오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사용자나 관리자분들 모두에게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기능은 전자결제 문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문서를 고정된 틀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서를 다양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장점이 만족스러웠다고 하셨고요. 또 이런 법인카드 연동이나 전자결제 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체험판으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넥스텐드의 게임 개발 베테랑은 이렇게 일합니다 세션입니다. 넥스텐드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넥스텐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RPG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인데요. 넥스텐드에서 도입하신 상품은 우선 네이버 웍스 라이트 버전과 워크플레이스 베이직 버전인데요. 이 제품을 도입하시기 전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셨는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을 고려하시게 된 배경은 일단 각 서류를 엑셀과 워드로 각각 처리를 하고 계셨고 또 서류를 지류 결제서를 통해서 도장을 받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리를 한 분이 하고 계셔서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파이브 클라우드에서는 이 리소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텐드에서는 우선 현재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셨고 결제 서식을 통일되지 않는 툴로 이용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이를 종이 서류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브 클라우드에서는 종이 서류 대신에 전자결제를 이용해서 전자결제 시스템 안에서 서식을 바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결제를 바로 받으신다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제안드리게 되었고요. 또 기존의 라인웍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셔서 아주 친숙한 UI인 네이버웍스를 함께 도입하시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넥스텐드에서도 스마트워크를 결국 결정하게 된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종이 결제를 전자 결제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담당자 업무의 플로우가 매우 유연해진 장점이 있었고요. 또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부분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셔서 업무 생산성이 10배 정도 향상되셨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기반의 쉽고 편안한 UI를 통해서 사용 방법이 매우 편안한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덕분에 내부 전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이브 클라우드에서 지원해 주신 제안과 또 안정적으로 세팅까지 도와주신 부분을 꼽아주셨는데요. 저희 파이브 클라우드와 초기 제품을 도입하실 때 원활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자세한 가이드를 드려서 기능까지 많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린 부분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텐드에서도 워크플레이스에서 톡톡히 잘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자결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구성을 워크플레이스를 통해서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양식을 만드는 것이 매우 편리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푸시 알림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이 서류를 통해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자리에 결제해 주실 분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제는 메신저로 알림이 와서 전보다 훨씬 빠른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업무하시는 데 매우 편리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가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소개해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도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팅의 김상인입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210개 서비스가 어떻게 24시간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 생산성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콘텐츠는 이러합니다. 총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게 과연 어떤 플랫폼이길래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랑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저의 마케터로서 업무 생산성의 고민 포인트들 그리고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화 시스템은 어떤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방문해 주신 오프라인, 온라인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를 하고 소화하는 과정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신 로고는 왼쪽일 겁니다. 그죠? 네이버. 그리고 오른쪽은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왼쪽은 네이버, 매일매일 쓰신 앱이죠. 저 역시도 매일매일 쓰고 있고, 화면을 보시면 제가 주로 어떤 걸 많이 보는지가 보이죠. 스포츠,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축구 소식, 야구 소식 이런 거 많이 보고요. 그리고 네이버 최근에 나라는 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개인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고, 뭐 예약이라든지 페이 포인트 이런 거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n클라우드라는 거는 네이버의 B2B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닷컴이 아니고 n클라우드닷컴인데요.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아마존이 글로벌리 물류 사업, 그 다음에 쇼핑, 이커머스 사업을 하다가 그 역량을 가지고 대외 사업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게 AWS라는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네이버도 똑같이 B2C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역량이 충분히 쌓였는데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B2B로도 공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서비스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loud.com으로 모바일, PC로 다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카테고리가 총 20개입니다. 컴퓨팅,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컴퓨팅 자원부터 시작을 해서 클로바 기반의 AI 솔루션,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드린 네이버 웍스, 워크플레이스 같은 비즈니스 도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로는 20개지만 서비스로 보면은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로 보실 수 있지만 좀 네이버 같은 서비스가 210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서비스가 많죠. 그리고 저희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7년 3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약 한 5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보시면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이 속도 역시도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기업 정보라고 치시면 그 나오는 숫자랑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5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뛰어왔고요. 그 결과 최근에 5월 달에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4월이네요. 4월 달에 지리넷 코리아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프로그래머스에서 개발자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AWS, 구글 클라우드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세종시에 엄청난 서버 10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각은 지금 춘천에서도 2013년에 개관을 해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의미는 우리 데이터의 주권을 지킨다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5G라든지 모빌리티,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이 있죠.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위에 올라와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은 동작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죠. 이미 세상이. 이제 6G가 나오고 세상이 더 발전할수록 클라우드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B2B 서비스다 보니까 SLA라는 게 있습니다.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 플랫폼 위에서 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B2C 사업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SLA라는 거는 비단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모든 B2B 서비스에 있는 개념이고요. 저희는 이런 SLA를 준수하기 위해서 언제나 365일, 24시간 동안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운영하는 팀, 사업 경영하는 팀 이렇게 두 개로 쉽게 나누었는데요. 저희 내부 조직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부서들이 실제로 뭐 교대 근무라든지 이제 법적 기준 근로 시간 안에서 24시간 동안 우리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결과 이렇게 바쁜 회사가 과연 구성원 평가는 어떨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수로만 보면 괜찮죠. 점수가 잘 나오는 자플래닛 블라인드에 있는 수치를 가져왔고요. 자플래닛 기준 7월 제가 한 3일 전 정도에 찾은 데이터입니다. 4.0이고 블라인드에서는 4.2를 기록하고 있네요. 분명히 뭐 3점대보다 높으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 자,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양쪽에서 다 낮습니다. 보시면 단점, 너무 많은 업무량, 인프라 회사 특성상 새벽 작업이나 근무 시간에 급하게 장애 대응해야 될 때가 많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왼쪽은 현 직원이고 오른쪽은 전 직원입니다. 현 직원은 이 기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마지막에 했죠. 근데 전 직원은 추천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거 약간 헤어진 옛 연인이 약간 미화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여튼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는 굉장히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업무 생산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저는 마케터로서 B2B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 역시도 굉장히 바쁩니다. 마케터는 장애 대응이나 뭐 이런 성격의 업무는 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세미나도 운영을 해야 하고 여러 개발자분들이랑 릴레이션도 가져야 되고 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참 운이 좋게도 올해 초에는 지하철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호선 판교 라인 이쪽으로 네이버웍스 지하철 광고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거기 제 얼굴이 저기 실렸어요. 저희 팀에서 직접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좀 신박한 광고를 기획을 했고 저기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인스타로 너 광고에 왜 너가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DM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 역시 굉장히 마케터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요즘 MBTI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MBTI에서 E가 극입니다. 85% 무려. 최근에 90%에서 5% 빠진 거예요. 그래도 85%로 슈퍼 E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외향적으로 끌어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캘린더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중간이 저기 일과 시간이고요. 일과 시간에 거의 빈틈이 없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일도 다 챙겨야 되고 진짜 이걸 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한번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뭐 폰을 좀 멀리 두고 안 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리고 적당히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그만큼 졸리고 또 일이 안 되겠죠.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도 해가지고 업무 집중 시간을 정해서 저 타임에는 메신저를 네이버웍스 메신저인데요. 메신저를 바쁨 처리를 해놓고 메신저를 이렇게 좀 익스큐즈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업무 생산성이라는 거는 과연 혼자 힘으로 이게 과연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셨군요. 빈자리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그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 이제 일하는 문화를 전파하는 데 굉장히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예전에 우아한 형제들 비즈니스 미팅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벽에 일 잘하는 방법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많은 내용들이 결국엔 업무 생산성을 낮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마다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뭐 슬랙으로 스탠드업 진행하면서 업무 공유하기, 야근실 스피커 가능, 노동요 허용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마케터들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업무 생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다르게 생각하고 각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실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생산성 중요한 세 박자가 제가 아까 막 개인적 차원의 고민을 얘기를 드렸죠. 근데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조직적 차원의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적 차원의 뒷받침이라는 것은 문화, 시스템 두 개를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을 때 생산성이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3박자가 어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마케터로도 일을 해봤었고 공유 오피스의 세일즈로도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B2B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업도 다르고 그리고 산업도 다르고 되게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인하는 생산성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확실한 문화 시스템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다닌 지는 이제 2년이 됐고요. 2년이면 사계절 사이클을 2번을 본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문화는 책임, 자율, 성과 지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을 했고요. 시스템에서는 일원화, 수평적, 투명함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과 효율이라고 연결이 되더라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화 시스템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첫 번째 네이버 클라우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책임과 자율이 공존하는 문화예요. 그 공존하는 문화가 결국 성과로 연결된다는 건데 제가 가져온 이 화면들은 다 네이버 클라우드 채용 홈페이지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시고 컬처 리포트라는 걸 보시면 대외로 공개가 되어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거기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 내 일에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근무 제도가 유연하고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딱 책임, 자율, 성과라는 이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 시간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물론 리더, 윗급 이제 매니지먼트 분들이랑 상의는 분명히 하지만 1차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팀의 업무와 조율을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선택적 근로제라고 하는데요.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이버는 이제 여름부터 재택근무냐 아니면은 오피스 출근이냐 이거를 직원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 근무를 선택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데 훨씬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재택근무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간단하게 해놓고 굳이 제가 오늘 뭐 재택하겠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메신저에 표시만 해놓으면 아 오늘 이 구성원이 어떤 형태의 업무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역시도 집중 모드, 자리 비움, 재택근무, 식사 중 이렇게 쉽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인데요. 모두 그 보고 때문에 골머리 알아보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이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가 정말 많이 쏟아지게 되면 내가 이걸 언제 다 보지라는 관리자 차원에서도 고민이 생기실 텐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본인 정결로 해결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승인이 필요한 업무는 그거에 맞게 결제선이 다 있죠. 하지만 휴가 신청서 양식을 하나 예로 가져와 봤는데 기한자가 저밖에 없죠.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올리고 제가 쓰면 됩니다. 물론 공유는 해야죠. 이제 보고랑 공유는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보고에서 내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자율적으로 내 업무를 보고 결정한다는 게 저는 큰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기기 같은 것도 업무 기기도 예산이 나오는 거를 제가 적당하게 예산 금액을 보고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어제 기사예요. 어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MZ세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워케이션 열풍 이런 게 있죠. 비단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요즘 워케이션 열풍이 불어서 최근에 뭐 강원도에서 그 가구 브랜드 데스커가 또 브랜드샵을 오픈해가지고 그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 지원하고 이런 캠페인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한 네이버 전 계열사도 워케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저기 부제를 어른이들의 워케이션이라고 썼어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른을 그냥 어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는 큰 의미라고 봐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본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어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케이션 역시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본질에 좀 집중을 하는 문화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지향인데요. 아까 앞서 짧게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면 경력, 보상에 따라서 분포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의 리니어한 선은 있지만 여기서 많이 경력이 같다고 해도 보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동일한 경력이라도 실력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 성과를 지향한다는 뜻이죠. 직급 호칭제를 쓰지 않습니다. 직급 없는 호칭제를 쓰고 있어서 이제 리더, 책임 리더 이런 개념들은 있지만 그 외 모든 직원들은 다 님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호칭에서 주는 그 중압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회사에서 님 혹은 뭐 영어 호칭 문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직급이 그 호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수록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상위 직급자의 발언이 힘이 실리게 마련이지만 전문 영역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돼 있죠.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호칭 자체에서 무게가 실리지 않는 문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드릴 텐데 앞서 네이버 웍스랑 워크플레이스라는 솔루션이 네이버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네이버 계열사들,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로고 계열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든 계열사들이
네이버 웍스를 협업 툴로, 그다음에 워크플레이스를 기업 정보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워크플레이스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저희는 커넥트라는 이름의 일종의 ERP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ERP이자 그룹웨어 같은 시스템. 그거를 이제 외부용으로 공개를 한 게 워크플레이스고요. 자, 여기서 시스템을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장점, 업무 생산성에 있어서 효용이 뭐냐라는 점에 저는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원화인데요. 네이버 메일과 유사한 구조로 꾸며진 사내 메일, 이것들은 굉장히 신입사원이 온보딩을 했을 때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네이버웍스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도 얘기하시는 네이버웍스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툴들을 보면은 뭐 메일이 부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화상회의만 있거나 좀 프로젝트 관리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툴들이 다 하나의 도구로 합쳐져 있다는 게 이게 경험과 지식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릇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룹사 밑에 네이버 클라우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쭈르륵 있지만 제가 이 부분만 모바일 화면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뭐 팝하고나 클로바 아니면 검색팀, 쇼핑팀 이런 팀에 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쉽게 웍스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룹사 검색, 디렉토리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고요. 이름만 검색해도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전혀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의 축적이라는 부분인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내부적으로 여기에라는 폴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어떤 산출물들, 마케팅 산출물, 그리고 기술 산출물, 교육, 디자인 모든 영역의 산출물들을 다 이쪽에 저장을 해놓고 공유 드라이브로 사용을 함으로써 누가 굳이 이메일로 공유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끔 마치 그냥 편의점에서 내가 필요한 걸 사 먹는 것 같은 거죠. 그냥 누가 주지 않아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 저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이 폴더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한 1, 2주 동안은 온보딩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말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쭉 한 번만 보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비즈니스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줄어드는 집중력 분산인데요. 제가 이전 공유 오피스 브랜드에서 세일즈로 일을 할 때 지메일, 슬랙, 줌 이렇게 세 가지를 썼었어요. 딱 핵심 기능들. 세 가지를 쓰다 보니까 물론 안에서 연동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이 툴 자체가 다르다는 걸로 창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창 이동이 발생하는 게 생각보다 좀 큰 로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경험만 계속했다면 몰랐을 텐데 네이버웍스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보니까 그 전이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선택하는 거는 조직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쓰시더라도 그 기능이 정말 뭔가 확실하다. 이 특색을 가진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쓰시는 게 맞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개발을 쭉 10년 이상 해오면서 이렇게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뭐 확실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의 맥락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현재의 경험, 단일 툴을 쓰는 경험이 좀 깔끔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시가 있는데 플랫텀에서 19년에 나왔던 글이에요.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몰입의 중요성인데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방해를 받는다면 다시 그 일에 돌아 집중하는 데만 23분이 걸린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분산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2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성에 있어서 아주 큰 로스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느끼지 않지만 뇌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힘들어하는 나의 소중한 뇌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네이버웍스에 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다면 저는 생산성 올리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멀티태스킹이 결국 좋지 않다는 논조예요. 이것도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발췌를 한 거고요. 요거는 저희 고객 사례인데 PR게이트라는 PR 에이전시가 있어요. 저희 고객사로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고객 사례 인터뷰를 참여해 주시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화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PC나 모바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의 가치는 이게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가지고 좀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괜히 막 워라밸을 추구하긴 하지만 뭔가 불안해. 이럴 때는 그냥 모바일로 보고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 개 앱으로 분산돼 있을 때는 그 앱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들어가고 창 이동하고 모바일로 또 막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웍스 하나만 켜면 되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재택근무라든지
오피스 근무라든지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근무 형태 무관하게 가장 효율적인 채널을 활용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일이라는 게 글로만 전달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전화를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음성 통화를 할 때가 필요한데 그 역시도 바로 웍스에서 한 방에 해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웍스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폰에 직원들 번호를 저장하고 전화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전화가 편해서 전화를 바로 할 때도 있지만 특히나 조금 세대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90년생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네, 이 전화번호를 오픈하는 걸 별로 좀 이게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웍스를 딱 써가지고 일할 때는 웍스만 쓰고 사적인 영역은 뭔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예, 이게 세대별로도 다르고 사람별로도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핵심은 네이버 웍스에서 화상통화하기 완전 편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부 파트너랑도 하나의 도구로 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실제로 질문을 하세요. 외부 파트너랑 할 때마다 뭔가 다른 툴을 써야 되고 카톡 써야 되고 라인 써야 되고 텔레그램 쓰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없나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웍스에서는 합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띄워놓은 화면이 제가 오늘 세미나를 같이 준비한 파이브 클라우드 팀과 채팅 화면이에요. 제가 아까 그 기념품을 직접 써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 써보고 공유를 드리고 와 조명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공유를 했던 화면인데 이렇게 네이버 웍스 혹은 라인을 쓰시는 분들이랑 같이 초대를 해서 네이버 웍스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초대를 받은 사람도 돈을 내야 되나라는 것이 궁금할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요. 이거는 좀 너무 자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때 최대 20명까지 외부 사용자를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이런 플랜들을 쓰실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인데요. 네이버 웍스에는 할 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할 일 기능이 메신저를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바로 할 일로 보내고 누구한테 주고 내 할 일을 투두리스트처럼 기록하고 그런 기능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이것도 이제 고객분의 목소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IT 동아에서 이 기능을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웍스 할 일은 누군가에게 일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편집장님이세요. 편집장님인데도 할 일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규칙을 이렇게 정해놨대요. 직급 없다. 할 일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직급 없고 그냥 정말 놓치지 않게 리마인드하는 목적으로 서로 일을 주자. 그래서 이게 일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헤드분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할 일 기능을 누구보다 잘 쓰고 계신 고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그룹웨어에 해당하는 커넥트라는 시스템입니다. 워크플레이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크플레이스라는 기업 정보 시스템이 여기서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보통 그룹웨어 생각하면 막 캘린더 나오고 메일 몇 개 나왔는지 보이고 막 이렇게 컴포넌트식으로 돼 있는 그룹웨어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게시판으로 기본적으로 다 화면을 덮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네이버라는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언제나 고객에게 밸류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으로 뭔가를 보다가 뭐 오류가 있어요.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거를 바로 내부적으로 제보하기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게시판을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투명하게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저기 두 번째 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포가 있습니다. 밀양 할매추어탕 돼 있죠.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주말에 밀양에 갔다 왔는데 폐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가 남아 있어서 이건 이용자분들한테 불편할 것 같다. 바로 딱 드리면은 답이 거의 1시간 안에 올라옵니다. 아주 바로 수정이 되고 이런 굉장히 투명한 소통 문화를 갖고 있고 이 투명한 소통 문화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서비스 주인이 된다라는 의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입사 2년이 지나고 3년 차로 접어든 지금에도 저는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큰 업무 생산성 향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과연 우리 조직에 맞게 소화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조직의 성장 단계나 문화, 예산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아까 제가 그 지메일이랑 슬랙 화면, 줌이랑 네이버 웍스 비교 화면을 띄워놓으면서 조직의 상황을 당연히 고려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벼운 어떤 하나의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어떤 화상통화 기능만 필요하다. 이럴 때는 화상통화만 도입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점점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땐 올인원으로 모으는 게 좋고, 그리고 자동화가 필요할 땐 좀 더 IPA라든지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자동화 요소를 도입하는 게 좋고, 단계별로 그에 맞게 조직을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를 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웍스,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파일 공유 시스템, 일종의 드랍박스 같은 워크박스라는 서비스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loud.com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는 게 단순히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저는 네이버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네이버 문화 시스템을 사는 거라고 봅니다. 문화를 산다라는 개념이고, 가격 비교를 좀 직관적으로 해봤어요. 예, 요즘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스타벅스도 가격이 올랐죠. 돌체 콜드브루 톨 사이즈가 6,000원, 그리고 아이스 카페라떼가 5,000원, 이디야 아이스 커피가 드디어 이제 3,000원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웍스가 1인당 월 6,000원, 기업 정보 시스템 워크플레이스는 1인당 월 3,000원, 파일 공유 시스템 월 5,000원. 싸죠. 그냥 음료는 마시면은 그냥 쭉 들어가고 끝나는 건데, 이거는 문화와 시스템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투자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곳에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 패스트5의 IT 컨설팅 브랜드입니다. 이제 IT 컨설팅 브랜드이고요. 이것도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5클라우드라는 전문 IT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5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는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발표까지도 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 5클라우드 솔루션 컨설턴트 김평수님의 발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스트5 IT 솔루션 팀의 김평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좀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려야 오늘 바쁘신 시간을 좀 쪼개서 오셨는데 뭐 작은 인사이트라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엔 뭐 이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일의 우선순위를 뭐 둔다든가, 업무 환경을 좀 단순화시켜서 심플화 시킨다든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뭐 조직 간 시간을 관리하는 것들, 결국에는 시간을 얼만큼 확보하느냐라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기존의 매뉴팩처링 제조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는 효용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다양화된 산업군에서는 이 생산성이란 걸 시간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이 한정적인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생산성을 도출해내려면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협업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서 시간을 좀 넘어서는 능률이나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IT, 특히나 이런 협업 툴에 관한 오늘 접근으로 본다면 이런 과연 협업 툴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규칙이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화 되면서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팀 간에, 뭐 거래처 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B2B든 B2C든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이 협업을 하는 것들,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업무에 맞게 특화된 제품들 혹은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전통적으로 MS 오피스 제품들이 많이 사용돼 왔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되면서 뭐 구글이나 노션이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뭐 솔루션들도 있고요.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정부 바우처 지원되는 국내 커뮤니케이션 툴만 해도 17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까지 합치면은 그 수가 굉장히 좀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문적인 업무 툴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SMB나 개인 사업자분들도 저는 카카오톡 같은 개인 툴들도 많이 보편화돼 있다는 이유로 좀 간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다들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자료를 주고받고, 근데 자료의 어떤 유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장을 받을 수는 없겠죠. 어찌 됐든 우리 업무에 맞는 협업 툴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을 내느냐가 기업 성장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에 두 가지 목표를 좀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하고의 생산성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니네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이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겪어왔던 것들, 그리고 고객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기능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스마트워크는 앞서 임세롬 매니저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를 같이 공용 사용하는 것을 스마트워크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웍스는 메일이나 메신저, 뭐 할 일 같은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워크플레이스는 회계나 비용, 결제, 근태 이런 기업의 운영에 관한 것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웍스는 내가 하는 업무를 얼만큼 잘할 것인가, 누구와 공유를 해서 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고요. 워크플레이스는 내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어떤 간접 업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인사 담당자나 뭐 파이낸스 담당자는 이게 주요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휴가를 올린다거나 어떤 결제를 올리는 것들이 내 주요 업무에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찮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휴가를 쓰는데 빨리 승인을 받고 나는 그날 휴가를 가고 싶어. 내가 이 기한을 올렸을 때 빠르게 작성을 해서 올리고 내 그 기한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을 내가 주요 업무가 아닌 것들에 대한 시간을 얼만큼 줄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른 협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가 제일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웍스에 대한 기능 중에 캘린더 기능이 있습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캘린더는 다들 활용을 하시죠. 월간, 주간 아니면 다른 구성원의 캘린더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네이버 웍스에는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법인카드 혹은 공용으로 쓰는 물품이 있다면 그 물품에 대한 일정 확보라든가 뭐 어떤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설비 등록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모바일에 대해서 보시는 화면이에요. 모바일에서도 보던 PC 웹에서 보던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한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는 다른 참석자들에 대한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해당 참석자한테도 캘린더 혹은 할 일로서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 예약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는 회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에 같이 별도의 비용 없이 추가한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드라이브도 많이 쓰시죠. 아마 구글 드라이브, MS는 오피스 구매하시면은 원드라이브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원드라이브, 그리고 유료로 사용하시는 드롭박스나 박스 같은 최근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협업 관련한 내용들로 많이 도입을 하시는 텐데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저는 가성비가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금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지만 프리미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정했을 때 월 10,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베이직 플랜은 연간 약정했을 시에 월 6,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프리미엄 플랜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용 용량을 10TB, 개인 용량을 1T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0TB에 플러스라고 써놓은 이유는 사용자당 1기가를 더 드려요. 그래서 10명이면은 10기가를 더 드리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이게 왜 가성비가 있느냐? 대부분의 이런 클라우드 드라이브는 기능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속도의 차는 있습니다. 동기화를 시키는 속도의 차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대용량 링크를 보내는 그 양이 다르다던가. 근데 본연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감사 기능이 네이버 웍스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감사 메뉴에 어드민 게시판, 메시지, 메일, 이게 지금 웍스에 포함된 모든 메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언제, 누가, 어디에서, 누구와 공유했는지, 누가 업로드를 했는지 이런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급의 다른 제품을 봤을 때 감사 기능을 제공 안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저희가 어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파일 복구 기간이 최대 120일까지 지원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웍스는 50일까지 파일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하고 버전 이력 파일을 6개월 이내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다른 드라이브에서 좀 더 좋은 기능들로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는 게 제일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일 서비스는 다른 걸 구글이나 기존에 쓰시던 메일 서비스 쓰시더라도 이 드라이브 기능 때문에 이 네이버 웍스를 선택하시는 케이스들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기존에 나스를 구축하고 계시다면은 기존 온프라미스 스토리지 방식하고 클라우드 방식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같이 사용하시는 케이스들로 컨설팅 해드리는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네이버 클라우드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광고를 보면은 이 핸드폰 화면이 이미지가 많이 떠 있고요. 핸드폰 화면에서 왼쪽 보시면은 AI 채팅에서 이제 번역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그리고 할 일 관리들을 강조하는데 이따 이 다음 장표에서는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거고, 모바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아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식 만들기가 이 컴포넌트식으로 끌고 오기를 해서 서식을 만든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서식을 만들기 쉽도록 한 기능이 아니에요. 워크플레이스에서 보면은 결제 서식을 자기 회사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본인의 회사에서 있던 서식을 그대로 올려서 쓰시면은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서 이렇게 컴플레인은 별로 없지만, 모바일에서 할 때는 이게 모바일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다 맞춘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서식은 가져가서 봤을 때 어떤 공란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형식으로 결제 서식을 생성을 하면 굉장히 최적화된 화면으로 어떤 화면 크기에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을 올리게 됐을 때 어떤 휴가 결제를 올린다거나 기한을 올렸을 때 그 기한을 결제하는 결제권자한테는 메일 혹은 메시지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알림을 끌 수도 있고요. 설정에 따라서 메일 알람을 꺼놓을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할 일로 알림이 가요. 그래서 결제권자가 결제를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알림을 통해서 할 일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해서 그 업무를 놓치지 않고 공백이 없도록 하는 점이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아 IT 동아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료된 문서에서도 완료된 문서가 같이 공유가 돼서 아카이빙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어떤 댓글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첨삭하고자 할 때 이런 의견을 달아주셔서 계속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의 비용적인 부분 카테고리에 가면 법인카드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OCI 기능을 많이 얘기하는데 영수증 OCI 기능을 하면 그 영수증을 언제 다 일일이 OCI를 하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법인카드 스크래핑을 하시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동안에 배치 작업을 해놓고 다음날 그게 반영이 돼서 전날 사용분까지는 법인카드 자동으로 스크래핑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결제 예정일에 청구될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날까지 매입점표 카드사에서 발행한 매입점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목록은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내보내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드민의 보안 창에 가시면 워크플레이스에서 아카이빙되는 모든 서식들 있죠. 문서 혹은 첨부 파일, 메시지 내용 아니면은 뭐 서식 작성한 것들까지 엑셀 파일이나 PDF 파일 양식들로 모든 그 파일을 내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서 보존 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주기적으로 보관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내보내게 해서 받아서 따로 보관을 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외로 다른 제품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이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온라인의 서버에만 네이버 서버에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백업을 해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가능합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로퍼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는 엔클라우드.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디벨로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적인 API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선택하셔서 그 기능을 오픈해 놓은 건데요. API 2.0을 제공하고 있고요. 봇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의 날씨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그 무역을 하거나 어떤 여행사를 운영하시거나 이럴 때 중요한 정보를 받을 게 있다면 그 봇을 개발을 하셔서 그 봇을 연동을 시키면 대화용 메시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웍스의 메시지방에서 어떤 질문을 했다. 그럼 자동으로 봇이 대답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데들도 있고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그 고객센터에 어떤 특정 단어가 선택된 질문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저장된 답변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거를 사내에서 활용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싱글 사인온을 제공을 하는데 제가 이 세미나에서 이런 걸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다른 이메일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이 워크플레이스만 도입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일 서비스를 이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요즘 다음 메일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자체 개발하신 서버에 있는 ERP 안에 있는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다 옮기시기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기능들이 마음에 들어서 워크플레이스만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가 싱글 사인온까지 가이드를 해드려서 아이디를 통합을 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워크플레이스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도 가이드나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웍스나 워크플레이스가 같이 사용되어지면은 굉장히 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웍스 단독으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연동이 여기 API로 제공이 되고요. 기존의 조직 지금 Q&A에서도 나온 질문이기도 한데 다른 것들 연동을 할 때 조직도 예를 들어 ERP 다른 ERP랑 연동을 하실 때도 그 해당 저장되어 있는 ERP의 조직도 하고 같이 여기 맞춰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오픈이 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웍스나 워크플레이스, 스마트워크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고 업무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올인원으로 다 통합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각각의 회사에서 우리는 아직 커뮤니케이션은 이걸로 충분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그룹웨어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각의 요즘 상품들이 많이 있죠. 시작점이 다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는 어디가 시작점인가요, 상님? 라인웍스나 네이버 메일 안정적이죠. 네이버 메일에서 누락이 되거나 어떤 메일 서비스가 해킹이 당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웍스는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그들만의 각각의 특화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느 부분은 오히려 더 낮게 측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얼만큼 더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택을 하실 때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는 아무래도 파이브 클라우드 입주해 있는 멤버사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그룹웨어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성장에 좀 집중을 했다면 나중에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성장이 첫 번째인가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여러 툴을 쓰는 것들을 통합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은 이걸로 하고 뭐 결제는 이걸로 올리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100인이 넘어가시는 시점에서는 좀 통합을 어떻게 좀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시작된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 웍스로 시작을 하셔서 워크플레이스를 얹혀서 호환성이 원당 두 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조금 더 편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이버 웍스, 워크플레이스, 워크박스도 뭐 스토리 추가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HR이나 파이낸스 부분들도 계속적인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뭐 비용이 또 더 뭐 사용료를 올린다거나 하는 이슈는 아니고 현재 있는 요금 체계, 가격 프라이스 정책, 라이센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더 좀 원하시는 니즈라든가 만약에 중간에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저희가 보이스를 받으면 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개선 요청, 기능 개선 요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반영되는 벤더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가능성에 비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스마트워크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